2020년 2월 서울아트시네마에서 케네스 앵거의 영화가 상영된다는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표를 예매했습니다. 그동안 유튜브로 접했던 케네스 앵거의 영화를 극장에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그의 영화를 처음으로 본 후 미국 언더그라운드 영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의 영화를 극장에서 본다는 건 저에게 무척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들뜬 마음으로 상영일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코로나 관련 뉴스로 저의 기대는 점점 불안으로 바뀌게 되었고 결국 상영 당일 표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처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던 날로 기억됩니다. 이후 한 달이 넘도록 극장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극장에 가지 못한 건 처음인 것 같았어요. 극장에 가는 일은 이미 제 일상의 한 부분이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극장에 가는 일이 어려워지게 되니 제 일상에는 큰 구멍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한편 제 지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매주 극장에 갔습니다. 서울극장과 서울아트시네마에서 종종 마주쳤던 사이였어요. 그는 저에게 극장으로 영화를 보러 오라고 했습니다.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괜찮다고 저를 안심시켰어요. 극장 좌석도 한 칸씩 뛰어 앉도록 되어 있고 발열 체크도 3번씩이나 하게 되어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지인의 말에 조금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때마침 서울아트시네마에서는 존 카사베츠의 특별전이 열리고 있어서 우리는 함께 영화를 보기로 약속했어요. 우리에게 함께 영화를 본다는 건 함께 극장으로 가 표를 예매하고 나란히 옆자리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각자 극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원하는 자리를 예매하고 서로 멀찍이 떨어져 앉아 영화를 봤습니다. 그래도 극장 어딘가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영화를 보고 있다는 그 감각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외롭지 않았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가 이 공간 어디에 있다는 것, 그 믿음만으로도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극장이 밝아지자 우리는 두리번거리며 서로를 찾았어요. 그는 저를 발견하고 제가 있는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자다 깬 얼굴로 눈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존 카사베츠, 제발 나한테 이러지 마. 그리고 그는 웃었습니다. 저도 그를 따라 웃었습니다. 우리는 극장을 나오며 오늘 본 영화에 대해 짧게 이야기를 나눈 후 헤어졌어요. 우리는 그것을 만남이라고 여겼습니다. 돌이켜보면 극장에서의 만남은 늘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는 각자 원하는 자리에 앉아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극장이라는 공간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연결해주는 것은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요. 물론 이제 극장에 가지 않고도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제 친구는 온라인 줌 회의를 통해 사람들과 함께 영화를 본다고 했어요. 각자 다른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공유하는 일. 친구는 나름대로 꽤 괜찮은 경험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온라인 줌 회의를 통해 흥미로운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건 온라인 줌 회의로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을 만난 일이었습니다. 기요시는 제가 어릴 때부터 가장 좋아하는 감독 중 한 명이었는데요. 올해 초 그의 신작이 개봉했고 국내 여러 곳에서 GV 행사가 열렸습니다. 기요시는 온라인 줌 회의를 통해 참석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극장 스크린을 통해 기요시를 만나는 장면을 어렴풋하게 상상해보기도 했지만 그게 어떤 느낌일지는 전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줌 회의를 통해서라도 기요시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에 표를 예매했습니다. 행사는 영화 상영 후에 진행되었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스크린을 통해 줌 회의가 실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 위에 기요시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한국 관객들을 향해 인사했습니다. 스크린을 통해 그를 마주하니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극장을 나오며
저는 주로 카페에서 소설 작업을 하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카페에 가기가 망설여져 대부분 집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업 공간과 휴식 공간을 철저하게 분리하고 싶었지만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아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작업 공간이 바뀌게 되어 한동안 이에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작업에 집중을 하기 힘들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 그래서 유튜브로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델타파를 듣거나 집중력을 향상시켜주는 세타파를 듣기 시작했어요. 또 틈틈이 공기놀이를 하면서 잡념을 없애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감일이 다가오면 선반 위에 노트북을 올려놓고 서서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새로운 작업 공간에 적응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글이 써지지 않는 날에는 카페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설을 쓰기 위해 카페로 가는 길에 우연히 종종 마주쳤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제 친구의 지인이었어요. 언젠가 친구의 촬영장에서 한 번 만난 적이 있어서 얼굴 정도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와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어요. 안면은 있지만 이름도 나이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는 다소 어색하게 인사만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후 몇 번씩이나 더 만나게 되었어요. 골목에서 한 번, 횡단보도에서 한 번, 공원에서 한 번. 그렇게 2년 동안 우리는 길거리에서 수차례 만났습니다. 우리는 볼 때마다 놀라며 조금씩 대화를 이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는 연극 연출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 있는 극단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제야 저는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자주 마주칠 수 있었던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그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의 반년 동안 연락을 해본 적은 없었어요. 그러다 하루는 퇴근길에 지하철역 앞에서 그를 또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가는 방향이 같아서 함께 걷게 되었는데 이전에 연극을 한다고 말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연극을 하신다고 했죠? 제가 묻자 그는 저에게 코로나 이후 공연을 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졌는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요즘은 연극을 준비하는 과정도 모두 줌 회의를 통해 진행된다고 했어요. 방역 지침이 강화되어 공연이 모두 중단되었을 때는 줌 회의를 이용한 연극을 시도한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런 식으로 계속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연극은 그 어떤 예술 장르보다도 실시간과 만남이 중요한 예술이니 녹화와 줌으로 공연을 한다는 것은 그 개념을 완전히 흔들어 놓는 일이니까요. 저는 그에게 언젠가 연극을 올리게 되면 꼭 보러 갈 테니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몇 달 뒤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할 예정이라며 시간이 되면 보러 오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더 나누면서 걸었습니다. 동행 끝에 우리가 같은 건물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무척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간 저는 여러 가지 일로 바쁜 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집안일 때문에 주기적으로 고향에 가야 했고 소설도 계속 발표해야 했습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휴일 또는 출근 전이나 퇴근 후에 틈틈이 글을 써야 했는데요. 최근에는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서 자책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집중해서 글을 쓸 수 있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때면 뭔가 짜증이 몰려오곤 했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서 바로 잠들지 못하거나 자다가 몇 번이고 깨어나는 일이 반복되었어요. 스트레스 때문인지 컨디션도 계속 좋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두통과 메스꺼움이 지속되었어요. 탈수와 염증, 소화장애로 병원을 계속 다녀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가 연극을 예매했다는 사실을 잠시 잊고 지냈습니다. 공연 당일에도 여전히 할 일이 쌓여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연극을 보러 가도 될까? 연극을 보러 가고 싶은 마음과 연극을 보러 가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부딪혔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저는 예정대로 공연을 보러 가기로 했는데요. 이미 오래전에 잡아놓은 약속이기도 했고 코로나로 인해 관객들이 많이 오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늦은 오후 저는 공연이 열리는 극장으로 향했고 늦지 않게
있었습니다. 막상 극장에 도착하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연극을 보는 건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았어요. 그래도 대학 다닐 때까지만 해도 연극을 꽤 열심히 보러 다녔는데 졸업 이후에 일을 시작하면서 연극을 보러 갈 시간이 별로 없었거든요. 코로나 이후에는 아예 연극을 보러 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쁜 와중에도 연극을 보러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대를 보니 괜히 마음이 설레기도 했습니다. 연극은 80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중간중간 터져나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듣는 게 좋았습니다. 그렇게 극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순간 무대는 잠시 암전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명이 켜지자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아는 사람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러니까 거의 10년 가까이 만나지 못했던 사람, 종종 안부를 묻고 싶었으나 연락이 끊어져 안부를 물을 수 없었던 사람, 그는 제 인생 첫 영화의 주연 배우였습니다. 그는 이 연극에서 히든 캐릭터였던 탓으로 연극 포스터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던 것인데요. 저는 이 갑작스러운 만남에 놀라 온몸이 얼어버렸습니다. 저는 그가 등장하자마자 그를 알아보았지만 이렇게 그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서 몇 번이고 그가 맞는지 다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몇 번을 다시 보아도 역시나 그가 맞았습니다. 10년 전 저는 그가 출연한 연극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는 무대에서 가장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하는 동안에도 그는 계속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마음이 저릿했습니다. 저는 그와 10년간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종종 안부를 묻고 싶었다는 말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찍은 단 한 편의 필름 영화 속에 남아있는 사람, 그의 앳된 얼굴은 여전히 필름 위에 빛의 흔적으로 남아있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그 당시 영화 필름을 현상하러 갔을 때 기사님은 제 필름이 마지막 작업이라고 했어요. 이제 더 이상 필름을 현상하지 않을 거라고, 다른 직업을 찾아볼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필름이 사라질 거라는 말을 믿지 않았지만 이후 영화 촬영에는 디지털 카메라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모든 작업이 디지털로 대체되었습니다. 10년 사이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극장에서는 필름 영화 대신 디지털 영화가 상영됩니다. 그러나 한편 또 다른 극장에서는 여전히 연극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디지털 영화가 상영되는 공간과 실시간으로 연극이 진행되는 공간을 모두 극장이라고 부릅니다. 극장은 말 그대로 극적 사건이 발생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만남은 그곳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가장 극적인 사건입니다. 극장에서 지인과 함께 영화를 봤던 일, 극장에서 온라인 줌 회의를 통해 좋아하는 감독을 만났던 일, 길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이 저를 극장으로 초대했던 일, 그렇게 극장에서 보고 싶었던 사람을 10년 만에 우연히 만났던 일, 저는 지난 2년간 저에게 있었던 몇 번의 기이한 만남을 떠올려 봅니다. 저는 극장을 나오며 믿게 되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요. 이제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연은 우리의 만남을 도울 것입니다. 우리가 더 좋은 미래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2021년 가을 서희재 드림